제 이름은 메리이고 45세입니다. 저는 저와 동갑인 남편 리처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만나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리처드에 대한 첫인상은 남자이면서도 진지하고 정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족을 정말 아끼는 몇 마디 나는 리처드의 친절함에 끌렸고 내가 그와 함께 평생을 보내고 싶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리처드는 우리가 대학에 있는 동안 서로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영러브 우리는 입사하고 졸업한 후에도 계속 연애를 했고 서로 같은 마음을 갖고 결혼을 결심했다. 우리 딜라이트 결혼 직후 아이를 낳았다. 올해 21살이 되는 딸 사라는 휴가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시작함. 세러의 직장은 집에서 통근할 수 있을 만큼 가깝지만 그녀는 혼자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세러와 함께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리처드는 이사했고 저는 처음으로 우리 둘만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한동안 생활은 꽤 괜찮았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38세인 제 처제 수잔의 존재였습니다. 수잔과 결혼한 지 15년 만에 작년에 윌리엄과 이혼했습니다. 그들이 이혼한 이유는 수잔의 불륜이었습니다. 수잔은 평범한 여성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남성에 대한 약점이 있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윌리엄을 여러 번 속인 것 같습니다. 윌리엄은 수잔의 부정행위를 눈감아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행동은 점점 심해졌고 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이 증거로 그녀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로 수잔과 대결했습니다. 수잔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윌리엄은 심지어 수잔의 애인 데이비드에게 거액의 알람 돈을 요구했고 그것이 이혼으로 이어졌지만 놀랍게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수잔은 이번에 데이비드와 재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청첩장을 받았을 때 수잔의 재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잔의 불륜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것이 제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수잔은 정말로 이 결혼식을 치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데이비드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잔이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리처드는 항상 수잔에게 점을 찍어서 데이비드와 재혼하는 것이 축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쌍한 남자와 수잔을 속인 윌리엄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길 문제를 처리할 문제가 더 많아요. 안녕하세요. 수잔. 어느 날 리처드가 전화를 받았어요. 수잔이에요. 그래. 무슨 일이야? 괜찮아? 전화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지금 이리와. 리처드가 미친 듯이 들렸어. 전화를 끊은 후 그는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수잔은 전화로 울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 정신이 없어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메리 대신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당신도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리처드의 진지한 표정이 이것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2달 뒤에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수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불안했다. 전화를 끊고 약 1시간쯤 지나 수잔이 우리 집에 도착했다. 땀이 뻘뻘 흘렀다. 그녀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어서 오세요. 리처드. 메리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를 도와주세요. 수잔이 당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진정하세요. 리처드는 소파에 있는 광분한 수잔을 보고 그녀에게 커피를 제공합니다. 수잔은 커피를 꿀꺽 마시고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잔의 얼굴을 바라보자 그녀는 이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는 충격을 받고 서둘러 그녀를 위로하려고 달려갑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눈물을 좀 흘린 후 수잔은 커피 한 잔 더 마십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다가오는 결혼식에 대한 조언이 필요해요. 잠깐만요. 결혼식을 취소하는 겁니까? 대체 왜 그런 짓을 하려는 건가요? 리처드가 방해하는 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글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 말은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요? 수잔이 설명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동안 침묵을 유지합니다. 우리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도울 수 없습니다. 리처드 수잔의 격려를 받아 마침내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준비할 수가 없어 겁에 질려 있고 그녀는 돈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요. 리처드가 수잔에게 돌아서자 저는 깜짝 놀라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결혼식을 보고 있고 여행은 당신 때문에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자금을 확보할 수 없어 넌 일하지 않아. 수잔 그리고 데이비드는 저축한 돈이 없지. 우리가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혼에 돈을 다 썼을 뿐이야. 우리는 윌리엄 알람에게 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결혼식이나 여행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친구도 없이 수잔이 그런 어리석은 결정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논의의 요점은 우리가 결혼식과 결혼 비용을 빌릴 수 있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여행을 떠나세요. 리처드는 수전과 에페스 그의 형제의 말을 확실히 듣고 이 모든 상황이 우스꽝스럽다고 한숨을 쉬고 나서 말합니다. 아, 우리가 저축한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빌려주는 만큼 빌려줄 수 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물론 수잔을 거절하는 건 무자비한 일이겠지. 그렇죠? 당신은 우리에게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계속합니다. 메리 당신은 우리 부모님의 보살핌을 위해 저축했다고 하더군요. 권리는 우리가 그들에게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돈에서 리처드가 자신이 아닌 내 저축에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돈이 부모님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수전이 다시 울음을 터뜨립니다. 리처드는 서둘러 그녀를 위로합니다. 이 스키드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당신이 이런 시기에 수전을 돕지 않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수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총 3만 달러입니다. 3만 달러입니다. 부모님은 이미 75세가 넘었지만 아직 건강하시지만 곧 보살핌이 필요할 것입니다. 외동 아이를 낳은 후에도 이 목적을 위해 저축해왔습니다. 나는 직장을 그만둔 적이 없으며 교육 자금과 함께 돈을 모아왔습니다. 이 돈을 수전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메리가 저축한 3,000달러를 수전의 결혼식에 사용할 것입니다. 신혼여행 돈은 부모님 돌보기 위한 거라고 계속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리처드는 마침내 화를 냈고 수전은 돕지 못했어요. 미쳤어 줘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안 줘요? 나는 이 집을 샀어요. 나에겐 없어요. 저금해서 집을 샀는데 우리 월급과 모기지론으로 샀는데 그건 이유가 없지. 사라의 교육비도 우리가 나눠서 썼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생활비도 다 나눠서 썼는데 어이가 없어서 리처드가 주먹을 꽉 쥐는 걸 잊었나요? 얼굴이 쿵쾅쿵쾅. 리처드가 돈을 전혀 저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이후로 재정을 따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그냥 나에게 돈을 주고 못 받으면 묻지 말고 잊어버리세요. 리처드는 그런 말을 내뱉고 자기 방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거실에 수잔과 단둘이 남아 어찌할 바를 몰랐다. 메리는 정말 돈 없이 가야 하는 걸까? 눈물을 흘리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미안. 내가 스스로 알아내야 할 거야. 나는 일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더 이상의 대화를 피했다. 어색한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고 수잔은 내가 양보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고 얼마 후 리차드가 마침내 그의 집에서 나온 후에도 떠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종이 한 장을 들고 있는 당신이 수잔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혼 서류를 인쇄해 놓았으니 이혼하자. 이미 서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메리 리처드는 분명히 숨이 찼습니다. 우리가 이혼하면 당신은 이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우스 메리 당신은 45세의 이혼세가 살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처드는 리처드의 오만함과 수전의 무책임함을 보고 나는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나를 무시했습니다. 수잔에게 주지 않을 거야. 나를 바보로 만들 만큼 우스꽝스럽지는 않아. 나는 리차드에게서 이혼 서류를 훔쳤고 나는 이혼을 할 거야. 왜 수잔에게 당신이 그녀를 그토록 사랑하는 3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이 어떨지 리처드가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소리 지르며 사과할게. 리차드를 무시하고 그를 얼어붙게 놔뒀어. 빨리 필수품을 챙기고 집을 나갔어. 갈 곳도 없었는데 기회를 잡고 사라에게 전화했어. 안녕. 운이 좋게도 사라가 바로 픽업해서 레어를 얻었어. 무슨 일이야? 리처드랑 크게 싸웠는데 별 문제가 아니라면 오늘 밤은 내 집에 머물 수 있겠지? 물론 내가 원하는 만큼 오래 머물 수 있겠지. 버팔로 치킨 윙 좀 만들어줄래? 오랜만이야. 세러는 버팔로 치킨 윙을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만들 거예요. 재료를 사러 슈퍼마켓으로 향했고
차로 30분을 운전한 후 세러의 아파트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하면서 세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뒤에서 어색하게 다가와서 걱정하지 않으려고 아빠가 뭐라고 했어 살아난 막연하게 대답했어 잘 알지 뭐 몇 가지만 알았지요. 엄마가 뭔가 눈치챘어 사라 말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사라가 빨리 쳐다봐서 당황해서 사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은 본능이 있었어요. 저는 아빠와 이혼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끔찍한 말을 하셨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떠나는 순간 사라는 눈을 크게 뜨기 시작했어요. 미친 듯이 얘기하다가 결국 터졌어. 아빠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아빠가 젊은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어. 정말 소름이 돋았어. 그래서 내가 밖으로 나갔지 살아에 계시는 놀랍지 않을 정도였어. 아빠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만요 사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충동적으로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알아야 할 것 같군요.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면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내가 말할게 사라가 자리에 앉아 내가 졸업하기 직전에 리차드의 불신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친구들과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을 때 아빠가 내가 모르는 여자와 걷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인식하지 못해서 그들을 따라갔고 사라는 당신 아버지의 불륜을 보고 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혐오감은 누구도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너무 역겹고 화가 나서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호텔에서 세러가 나에게 사진을 보여줬을 때 리처드는 훨씬 더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노래가 안 나오네요. 세러가 고개를 저었을 때 더 빨리 알아채지 못해 미안합니다. 사실 저는 리처드가 거절했을 때 수전에게 돈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증거가 있으면 그 사람과 이혼하라고요. 이혼을 신청하는 사람은 바로 제가 될 거예요. 사라는 이 사실을 나에게 계속 숨겨왔죠. 분명 많은 일을 겪었을 거예요. 사라가 이사한 이유를 이해하니 이제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저 사진 보내주세요. 리처드가 서명한 이혼 서류가 있어요. 이혼이 마무리되기 전에 꼭 혼자 지내도록 할게요. 같이 갈게요. 아빠에게 마지막으로 내 마음의 일부를 주고 싶어요. 사라가 그랬다는 걸 알면서 힘을 얻었어요. 내 편에서 나는 마침내 전체 그림을 파악했고 리처드는 그녀의 외도에 대해 수전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에 대한 나의 경멸이 기하 급수적으로 커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다망색 동료 닭날개 더미에 빠뜨렸습니다. 세러는 리처드가 더 이상 우리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거의 기뻐하는 것 같았고 주말에는 세러가 돌아왔고 나는 리처드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가서 마침내 당신이 돌아왔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집을 찾으러 돌아왔습니다. 리처드는 집안일을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청소도 요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면과 과자, 포장지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곳은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리처드는 눈에 띄게 세러의 말에 짜증이 나요. 어떻게 감히 부모님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더 이상 내 부모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리처드는 이것에 더욱 짜증이 난 것 같았습니다. 세러에게 이미 이혼 서류를 작성했고 제출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당신이 나에게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에게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리처드 세러와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테이블은 더러워서 더 불편해졌습니다. 이것 좀 봐 세러가 나에게 보낸 사진을 리처드에게 보여줬는데 그가 내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을 때 그의 얼굴이 커졌습니다. 이거는 그 사진에는 리처드가 다른 여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일한다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그 사람은 몸이 안 좋았고 우리는 그냥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게 바람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건가요? 제가 호텔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아프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리처드는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몸부림치며 빠져나왔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이혼을 해줄 테니 법정에서 결정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거예요. 나는 많은 돈을 지불할 여유가 없어요. 수잔에게 돈을 줘야 해요. 지금도 여전히 수잔을 우선시하던 리처드에 대한 실망감이 뉴하이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모두를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할 테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바람 피우는 건 필요 없습니다. 아빠 제발 저에게서 나가주세요. 우리가 막집을 떠나려던 참에 잠깐만요.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리처드가 필사적으로 우리를 쫓아왔어요. 생각해보세요. 메리 우리가 이혼하면 당신은 집을 잃게 될 거예요. 바로 당신이 초래한 일이겠죠. 너 자신 문제 끝까지 사과도 못한 리차드에 대한 사랑은 한 푼도 느끼지 못했다. 내 돈을 수잔에게 쓰려고 계획하고 나를 얕잡아 본 것에 대한 벌이다. 이 집은 필요 없어. 엄마는 묵으셔도 됩니다. 한동안 내 아파트에서 눈물을 흘리는 방을 떠나 리차드를 뒤로 하고 우리는 집에서 나갔다. 아 정말 다행이구나. 나도 더 이상 리차드와 수잔을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기운이 나고 결국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 유죄 판결 사진을 캡처하는 세러에게 나는 또한 법정에서 괜찮은 셈만을 확보했고 파산했고 무일푼 리처드는 더 이상 수전을 부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수전과 데비드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약혼을 끊었습니다. 돈에 대한 싸움 수전은 리처드에게 레마어에 대한 그녀의 무능력을 비난했습니다. 수전 리처드에게 푹 빠졌고 이제 그들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합의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리처드도 파산했고 결국 그들은 부모님과 함께 이사했지만 내가 이미 작성했습니다. 상황이 쫓겨나서 사람들은 남의 돈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사라와 함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 두 분 모두 건강하셔서 저축한 간병비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집을 개조하기 위한 자금 완전히 개조된 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하고 부모님과 세러 모두 기뻐합니다. 단순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열심히 일할 계획입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바보야. 내 남편이 내가 전화로 소리쳤던 것처럼 출장에서 돌아오셨는데 지금까지 참느라 참았는데 한계에 부딪혔어요. 이혼하기 싫으면 사과하세요. 이제 이해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는 대신 시댁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제 이름은 소피입니다. 28세입니다. 2년 전 선배인 남편 데비드와 결혼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남편은 미래 회사 CEO의 아들입니다. 원래는 다른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했는데 데이비드와 결혼한 뒤 직업을 바꿨어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 우리 둘 다 너무 바빠서 사소한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됐지. 얼마 전 내가 출근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 소피. 내가 말한 시간에 왜 나를 깨우지 않았어? 너 내가 몇 번이나 깨웠어. 데이비드 너는 나한테 방해하지 말라고. 스스로 일어날 거라고 소리쳐서 그냥 가서 아침 식사 준비했는데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 거짓말은 그만해. 거짓말은 안 하려고 노력했어. 널 깨우려고 20번 이상을 했는데 알람이 계속 울렸어. 오늘 늦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하겠어. 또 아빠한테 혼날 거야. 왜 내가 그 사람이어야만 해? 깨어나지 않은 건 자기 탓이라고 혼난다. 남편의 말도 안 되는 혼을 처음엔 참다가 결국 이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그냥 집안일 다 밀고 관광이나 하러 갈 거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너희 회사를 위한 거잖아. 왜 출장이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 같은 신인이 어떨지 상상이 안 가네. 출장이 너무 도움이 되네. 히읗 여행이랑 거의 똑같네. 도대체 뭐가 문제야. 여행과 출장의 차이도 잘 모르겠어. 사실이야. 내가 버린다고 하는 거 아니냐. 집안일은 내 몫인데 넌 집에서 아무것도 한 적 없고 내가 출장 갈 때 남편 없을 때 남편은 테이크아웃만 시키고 빨래 쌓아놓고 꺼내지도 않음.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쓰레기. 그 태도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는데 지난번 이혼 드라마도 다 성격 탓이었는데 둘 다 일하고 똑같은 시간을 일하는데도 집안일은 나한테 맡겨져 있다. 내가 묵묵히 출장을 준비하는 동안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늘 뒤집어서 나를 탓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횡포에 있어서는 우월한 행동을 하고 내가 그와 상의하려고 해도 참을 수 없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남편이 또 나한테 소리 지르잖아. 제발 미래의 CEO 부인은 그렇게 함부로 출장을 가지 말아야지. 나처럼 확고하지 않으면 다른 회사가 널 따라다니겠지. 바로 내가 미래 CEO 부인이 되니까 그렇지. 일도 배워야 하고 다양한 고객을 만나야 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우선은 CEO
아들이니까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겠지. 내 말을 더 들어야지. 나 덕분에 회사가 잘 된다고 하는 건 직원이 일을 해주기 때문에 회사가 잘 되는 거 아닌가? CEO라고 해서 위험 있는 척 하기보다는 아들아, 그런 말엔 더 열심히 해야지. 남편 표정이 굳어져서 저번에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직원들이 험담하는 걸 들었어요. 당신은 항상 야근과 귀찮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고 누가 해고하겠다고 했는지 끊임없이 불평한다고 하더군요. 그게 요점이 아닌데 어떻게 내 잘못이라는 걸 모를 수가 있니?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걸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겠나? 남편은 화가 나서 눈을 크게 뜨고 내 앞머리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결국 당신은 누가 당신을 이 회사에 취직하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야 나도 당신은 나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 명문 회사에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장을 거부하십시오. 한동안 집에 방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장 여러 번 말했잖아. 어쩔 수 없지. 일 때문에 닥쳐 말대꾸하지 말고 나랑 결혼했으니 조용히 들어야지. 갑자기 그 손이 내 머리카락을 풀어서 내가 넘어지게 만들었어. 이 말다툼이 계속되면 반동으로 엉덩이가 또 이혼 공포로 이어질지도 모른다고 호언장담하는 남편을 강제로 방에서 쫓아내고 출장 준비를 마치고 돌아오면 일주일치 집안일을 해야 할 것 같다. 남편이 일어나서 바닥이 또 옷으로 뒤덮일 거라 장담하고 쓰레기는 버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계획대로 다음날 출장을 앞두고도 피곤했다. 출장을 갔다.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했다. 탁자 위에서 완성된 이혼 서류를 발견했는데 옆에 이게 뭐야?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겠다는 쪽지였어요. 당황해서 이혼한다 남편한테 급하게 전화했더니 바로 대답하셨어요. 응? 이혼 서류를 읽어보니 그 사람의 무심한 말투가 날 자극해서 난 반격했어. 잠깐만요. 이혼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당연히 제가 이혼하면 큰일 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혼 얘기만 하지 마세요. 그러자 남편이 잘난 체하면서 말했어요. 말투 그렇게까지 갈 생각이고 집안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조건을 세우기 시작했다면 이혼 철회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더 이상 여행은 안 간다고 말했잖아요. 그 사람 엄마와 함께 돌아와서 아마 날 보자마자 욕을 퍼붓기 시작했겠지. 얘야 언제까지 날 기다리게 할 셈이야. 그래 넌 아내로서 실패자인데 넌 밖에서 놀고 있어야 해. 데이빗 돌보기 데이빗 몇 살 돌보기 데이빗 몇 살인지 나보다 나이 많은 거 아니냐. 내가 반박하자 눈썹이 찌푸려진다. 분노 닥쳐 고집 그만 부리고 빨리 사과해. 너라면 진짜 이혼할 거야. 우리 이혼하면 곤란에 속히 넌 다음 회사 사장 부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태도는 괜찮아. 그리고 너 나랑 이혼하면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못할 것 같은데 괜찮니? 글쎄요. 애초에 당신이 데이빗과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잃어도 정말 상관없어요. 전 남편이 악마 같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사과하자. 이제 우리 이혼한다. 너도 회사에서 쫓겨날 테니 빨리 결정해라. 그 순간 분노가 불덩어리처럼 나를 휩쓸었다. 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야 했다. 이미 이혼했잖아. 당신이 바라던 대로 난 이미 이혼 서류를 제출했고 받아들여졌어. 즉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니란 뜻이야. 그 사람의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잖아.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농담이죠. 남편은 내가 뱉은 둘 무시하고 고개만 숙여서 출장 갈 때마다 놀림도 받을 만큼 매일 일과 집안일을 병행해야 하는 넌 짐일 뿐이니까 속히 진정해 진정해. 난 완벽하게 침착해. 이름만 중요하다면 결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너 자신만 신경 쓰는 게 아니지 않아? 대표님 부인 맞으시죠?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대표님 부인이 되고 싶어서 당신 회사로 전근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응대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은 잘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당신 중. 당신은 정말 이 생활 방식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당신은 CEO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당신의 간병인이 되는 것을 절대 거부합니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냥 혼자서 인생을 살아보세요. 남편이 완전히 눈을 떼지 못했던 그 강렬함은 시어머니가 차례로 말을 더듬으며 마지막 도발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소피 당신은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정확히 데이비드와 이혼하면 당신도 직장을 잃게 됩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너희 아버지께 미리 알렸던 것. 전 남편이 아버지에게 몇 번 전화를 한 뒤 아버지에게 전화하기 시작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눈이 놀라 커졌다.
전화를 받았더니 아버지가 스피커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 말을 들어보세요. 소피가 가서 저랑 스스로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 자기도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다고 들었는데 자기도 너무 이기적이라 CEO와 함께 즉시 해고하면 안 될까요? 최대한 빨리 누군가를 해고해야 해 당신. 예, 그렇군요. 잠깐만요. 멍청한 전남편 대신에 그의 시어머니가 남편과 맞섰습니다. 데이빗이 회사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는 귀찮은 일을 설명할 것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직업 윤리에 실망해서 잠깐 갑자기 우리 아들에 대해 조용히 하라고 시아버지가 아내 데이빗을 강하게 꾸짖었잖아. 업무 성과가 좋지 않아 회사 물품을 함부로 사용하고 여직원들에게 함부로 승진을 시키다니 회사 구내식당에 대해 불평하다. 넌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하니? 부하들에게 무능하다고 불리는 걸 나는 모를 것 같아. 아냐 그렇지 않아. 그럴 리가 없어도 더 이상 너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 당신은 내 아들입니다. 회사에 갔더니 데이빗은 아빠 말에 해고됐어. 내 전남편은 충격에 눈이 커졌어. 그의 반응에 표정도 없이 시아버지는 너와는 달리 계속 일을 꼼꼼하고 계약도 많이 성사시켜서 높이 평가해. 우리 고객들이 소피 때문에 계약한 회사가 많은데 걔가 신입이라 출장을 배정받은 거잖아. 말도 안 돼. 우리는 소피를 믿어서 더 많은 출장을 보냈어. 너가 전화한다고 놀리잖아. 휴가 아니면 아니었어. 아니 독립할 때까지 돌아갈 집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해서 이 집에는 절대 돌아오지 말라고. 안 돼. 절대. 그래서 내 전남편은 버림받았어. 시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친정에도 돌아가지 못한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아내에게 내가 버릇없게 했기 때문이라며 두 사람에게 이혼 통지서를 줬다. 저축한 돈을 다 써서 아파트에 살아두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실직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남편 소피에게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더 이상 놀리지 않겠습니다. 돌봐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제발 돌아와 주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너무 집요해서 마침내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 엄마의 아들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면에 나는 여전히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CEO인 시아버지가 이제 부하 직원도 생기고 알찬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 시아버지가 이해심 많은 관리자님이셔서 정말 좋아요. 무의미한 가족에 갇히지 않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싶어요. 가족관계 다음 주부터 동생 아이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임신 위기에 접어들고 마음이 편해지던 중 갑자기 남편이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동생을 돌봐주세요. 법의 아이 나 임신했어요.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당신이 임신 이기라고 주장한 거 기억나죠? 처음부터 그는 내가 임신한 아이를 위해 나에게 모든 것을 밀어붙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특정 사람에게 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이름은 애너입니다. 28세 남편 맥스와 결혼한 지 거의 3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임신 중입니다. 임신 중이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출산휴가까지 일하려고 했으나 입덧이 심해 불규칙적인 휴가를 받는 것이 고용주에게 불편이 될 것 같아 포기했지만 사표를 냈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못해 드디어 임신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참을 수 없던 입덧도 많이 호전되었고 어느 정도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드디어 평안한 임신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어느 날. 저녁 준비 중 남편이 찡그린 얼굴로 전화를 받더니 다음 주부터 약하게 대답하더니 갑자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몹시 고민하는 듯 어깨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한숨을 쉰다. 무슨 일이야? 누가 내 여동생이냐? 내 여동생은 어쩌고네? 질문에 남편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누나 애를 돌보겠다는 표정을 지었고 그래서 우리는 애들 돌보느라 잠깐만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다음 주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언니가 나한테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을 좀 돌봐줄 수 있겠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게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마주할 때 분노가 솟아오르는 걸 발견하고 말을 해야 했어요. 안녕하세요. 나 임신했어요. 알잖아요. 당신 여동생의 아이들은 새 남자라는 걸 이해하시나요? 그렇죠.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임신 중기입니다. 이 분기는 초기 걱정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제 걱정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의 말이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내 감정을 불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임신 중기라는 것은 내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제가 당신 여동생의 아이들을 돌볼 방법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했으니 당신은 무시할 거예요. 내 기분이 어때? 어떻게 혼자서 괜찮다고 할 수 있어? 아, 너무 짜증나. 육아 리허설 초등학생 1명과 미취학 아동 2명. 지금은 내가 사나운 남자 3명을 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게 궁지에 몰렸어. 내 가혹한 질문에 맥스는 유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이 언제 끝날까요? 나는 그가 다른 것에 대답했는지 물었습니다. 기간이 2주 정도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2주가 너무 길까요? 정신이 나갔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말했잖아.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에게 말하지 말라고. 계속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요. 이 내 여동생은 당신 자신의 의견이 없어요. 아이 맥스, 당신은 임신한 아내보다 당신 여동생의 요구를 우선시할 건가요? 화나면 무서운데 무슨 이유인지. 맥스에게는 5살 위의 애니가 있는데 거의 30살임에도 불구하고 맥스는 완전히 그녀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나이 차이도 있고 애니의 강한 성격도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항상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녀의 소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한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평소라면 어쩔 수 없겠다며 체념했을 텐데 지금은 무슨 일이 생기면 상황이 달라졌어. 내 뱃속의 아기 평생 후회할 거야. 이번엔 꼭 막아야 해. 확고한 결심으로 맥스에게 단호히 맞서고 애니한테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이미 결정돼서 어쩌든 상관없어.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니? 왜 그래야만 하는데 내 입장도 고려해? 농담하지 마. 내가 너무 고집스러우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안나가 애니에게 내가 할 수 있다고 직접 말해야 해. 그러지 마. 맥스는 임신한 아내보다 여동생을 우선시하는 그런 태도로 도망치려는 듯 방에 가두었다.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는가? 어차피 애니를 최대한 빨리 거절해야 한다. 즉시 애니에게 전화를 하려 했으나 연락이 없었다. 내 강한 의지를 잘 아는 애니는 왜 안 데리러 오지 않느냐고 대답하는 신호. 애니는 그 후 여러 번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여기에 도착하면 끝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애니는 임신 중이고 출산 중이어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새아이에게 왜 그녀는 이것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어떻게 그녀의 자녀를 나에게 맡기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임신한 여성 2주 동안 나는 그녀의 사고방식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저항하는 또 다른 이유는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에 애니네 새아들을 돌본 적이 있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돌보면서도 정말 힘들었어요. 임신하지 않았는데도 집에서 간식을 주고 여기저기 음식을 던지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들을 돌보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제 처제의 아이들은 아마도 그 생각만으로도 다음 날과 그 다음 날이 저를 공포로 가득 채웠을 때보다 훨씬 더 활력이 넘쳤을 것입니다. 저는 남편 맥스와 반복적으로 협상했습니다. 여동생에게 우리가 아이들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귀찮다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그녀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그녀는 받지 않습니다. 분명히 고의로 내 전화를 피하고 있는 중이군요.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맥스에게 저 대신 그 사람과 통화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넌 너무 끈질기게 굴어. 이미 우리가 그들을 지켜보기로 결정해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결국 내 남편은 그의 여동생과 연락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도착하기로 한 날은 아이들이 오기 이틀 전에 계속 가까워졌다. 남편이 퇴근할 때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내가 다시 그에게 말을 걸었다.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여동생의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퇴근하여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성급하게 말을 걸었다. 왜 내가 일을 하는지 일에 대해 듣고 싶지 않아요. 왜 저를 새 아이와 함께 혼자 남겨두려고 했는데 일을 안 하면 우리는 생계를 꾸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갑작스럽게 휴학하지 말고 진짜 그럼 처음부터 나한테 다 쏟아부을 작정이구나.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내 여동생이 하라는 대로 해. 내가 급히 해고하자. 그 순간 불만스러워 혀를 찼다. 내 분노가 불꽃처럼 솟아올랐다. 그 사람이 감히 그런 짓을 하다니. 이 모든 상황은 그 사람이 애초에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즉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 집이라 집에서 다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 엄마 나야 어머 오랜만이야. 사실 무슨 일인지 지난 며칠간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 반응이 예상 밖이었어. 알겠는데 안 돼. 넌 못해. 이리 와. 뭐야. 나 지금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괜찮아. 혼자서 다 처리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찾아갈게. 무슨 말인지 내가 가서 정리할게. 맥스와 그 아이들 임신한 아내를 돌볼 수 없는 남편은 한 푼도 아깝지 않아. 이제 그의 태도를 고쳐야 하지만 엄마는 내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엄마는 괜찮다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야 이건 내 게임이야. 만지지 마. 형 나 때려. 이모 배고파. 마치 전쟁터 같았어. 그들이 도착한 지 단 1시간 만에 이 모든 것을 붙잡아 왜 말다툼이 자고 있던 남편이 깨어나자마자 왜 그렇게 빨리 시작되겠는가. 일어나. 알았어. 나머지는 잘 처리해. 뭐 잠깐만. 아직도 이 상황을 나한테 떠맡기려고 하는구나.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나 일이 있어. 이건 농담이 아니야. 내가 그에게 소리치려고 했을 때 초인종 울렸어. 알겠다. 도망치듯이 문으로 향한다. 그래 누구지? 오랜만이야. 노색 시어머님 구한 엄마 도착. 맥스 남편은 엄마 보기에 어리둥절한 듯 왜 엄마는 왜? 시어머니 여기 왜 임신한 안나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형수 자식까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내가 아이들을 돌볼 테니까요. 2주 뒤면 맞다. 너 곧 아빠 된다. 맥스 엄마 말만 지켜보는 건 허락지 않을 거야. 맥스가 급히 소리쳤어. 잠깐만 나 일이 있고 시어머니 계시면 안나는 분명 마음이 편할 테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지금 당장 집에 가면 넌 일을 쉬고 일을 잘 처리할 테니 그 말 들어봐. 2주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유급 휴가로 일주일만 쉬자. 일주일 내내. 유급 휴가는 무엇입니까? 물론 당신은 형수에게 지시를 받도록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애너를 집에 데려가는 것을 선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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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내가 할게. 일주일 동안 유급 휴가를 낼 테니 결국 맥스는 일주일 동안 유급 휴가를 내고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됐어. 엄마가 새 남자아이에게 물었을 때 자기소개 좀 해줄래? 이 늙은 노파는 대체 누구냐며 소리치기 시작했지. 너무 짜증나. 알았어. 매너부터 좀 배워보자. 내가 이 게임을 계속할게. 야야 돌려줘. 말을 잘 안 하는 건 잘 지내? 내가 대접할게. 너는 적절하게 엄마의 날카로운 눈초리로 아이들이 작게 끽끽거리는 소리를 낸다. 내가 딸로서 그렇게 말해도 꽤 알겠지만 엄마가 화나면 무섭게 변한다. 평소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자가 바로 그 여자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이 시간 동안 아이들을 다루는데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말썽쟁이 아이들을 침대에 재우도록 주저하지 않고 훈육하셨습니다. 집도 그렇죠. 그래 네 이해했어요. 지난 2주 동안 어머니가 전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어 남편이 완전히 개혁됐어요. 맥스가 여동생에게 연락해서 약속 장소를 부모님 집으로 바꿨어요. 우리 모두 곧장 맥스 부모님 집으로 향했어요. 우리가 도착하자 형수 애니가 불쾌한 표정으로 맥스에게 다가갔다. 맥스 도대체 우리가 왜 너희 부모님 집에 있는 거지? 내가 잘 데려오라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뭐라고 제안했는지 도대체 HSN이가 목소리를 높여서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인사해 주셨네요. 만나서 반가워요.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안나의 어머니입니다. 제 딸이 도와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 안나의 어머니 만나서 반가워요. 왜 그러시겠어요? 2주 동안 임산부에게 3명의 아들을 버렸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걸까? 평화를 지키려던 엄마가 순진한 척하려는 애니에게 심지어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까지 직접적으로 묻기 시작했다. 전체 이야기는 애니와의 대결에 합류했습니다. 이봐요, 애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애나와 함께 아이들을 두고 갔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게 그렇죠. 안나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맥스에게 부탁을 한 것뿐입니다. 신우이 안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필사적으로 변명을 해서 참을 수 없어 어머니가 조용히 대화를 방해했어요. 이 꼴사나운 말다툼을 좀 멈춰주실 수 있겠습니까? 애니 임신 경험이 있는 거 맞죠? 이 학기에는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그것도 그렇군요. 아이는 연필 잡는 법도 모르고 식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지도 못해요.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군요. 정정했습니다. 모든 점을 알아차렸지만 그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아이들이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한 것입니다. 애니의 얼굴이 점차 창백해지고 결국 침묵하게 되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화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며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그 후에도 어머니는 지난 2주 동안 온 힘을 다해 아이들을 훈육했다고 이야기했다. 애니의 양육 방식을 비판할 기회를 잡았고
심지어 시어머니가 딸 애니를 키우는 방식을 비꼬듯 비꼬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말을 끝냈을 즈음에는 시어머니도 애니도 완전히 지쳤어요. 엄마 덕분이겠지만 남편의 태도도 달라진 걸 느껴요. 안나 가사와 육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해해. 이제 앞으로는 연니한테 휘둘리지 않을게. 안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할게. 당장 나를 믿지 못하겠지만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지켜봐줬으면 좋겠어. 고마워. 맥스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그 사람을 보며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 확신해. 남편이 된 우리 부부에게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확신이 들었어.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육아휴직을 내어 열심히 돌봐주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가온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이다. 내가 제프에게 물었을 때 당신이 점장이었다고 무심코 밝혔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언젠가 조용히 폭로되는 점장님 뭔 거짓말을 했는지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배신감도 들었지만 결혼식장은 이미 예약이 되어 있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로의 가족도 만났으니 괜찮아. 결혼은 안 해도 된다. 제프가 위협했고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게 후회됩니다. 당신은 내 직함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저한테는 세부사항은 중요하지 않으니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제프는 멋있게 행동하려고 했지만 솔직히 그는 어리석어 보이더군요. 그렇죠. 점장이라는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지적하고 싶었지만 싸움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지냈어요. 다음 거짓말은 우리 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거짓말로 인해 제프와 저는 이후로 제프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둘 다 결혼 전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 집 중간에 집을 지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단독주택에 대한 열망이 강했습니다. 허름한 임대주택에서 자랐고 결혼한 후에는 내 집을 갖고 싶었습니다. 부지런히 저축을 했기 때문에 제프는 즉시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 날짜는 종종 주택 탐험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고 많은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지만 선택 범위를 좁혀야 할 때가 되면 지난주에 초등학교 근처라고 본 곳으로 갈까요? 내가 물었을 때 제프가 말하길래 여동생이 초등학교 근처에 사는 것은 시끄럽다고 해서 편의점 근처에 있고 싶고 엄마는 병원 근처에 있고 싶어 아빠는 단지 퍼즐을 전시할 수 있는 장소를 원할 뿐이야. 내 여동생은 왜 그래?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소원이 들어와요. 제프랑 나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해서 놀랐어요. 줄곧 알고 있던 거 맞죠? 제가 장남이에요. 새로 짓고 있어요. 두 가족의 집이니까 당연히 가족이 함께 살게 될 거라는 소식이었죠. 우리 둘만 살 수 있는 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제프도 제가 큰딸이고 우리 엄마는 집에 혼자 있어요. 제프 집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죠. 그렇죠. 당신은 여자이고 저는 남자입니다. 게다가 당신의 어머니는 자기 딸이 결혼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 외에는 그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외동딸이고 처음에는 엄마가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돼서 결혼하고 싶었지만 조건에 맞는 남자를 못 찾았어요. 엄마가 괜찮다고 했으니 행복을 먼저 생각하세요. 제프와 데이트를 시작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여동생은 일하지 않고 엄마 아빠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아들의 가족으로서 그들을 부양해야 합니다. 잠깐만 저를 거기에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시어머니는커녕 처제까지 포함되는 걸 무심코 받아들일 수 없다. 매일 놀고 싶어서 일하기 싫다. 시어머니도 나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하시는 것 같다. 형수와 시아버지는 과묵한데 TV만 보고 시어머니, 형수와 퍼즐 맞추기만 하고 집안일은 전혀 안 하세요. 뭐야 장남의 아내 돈 내가 말문이 막혔던 가족을 부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면 진지한 것입니까? 새로운 단독주택에 대한 나의 꿈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제프는 단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해도 돼요. 일단은 가족과 함께 살자. 이게 내 최고의 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집 짓기를 미뤘어요. 싱글이었을 때 꿈꾸던 집에서 모은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결혼 후 제프네 가족과 함께 이사했습니다. 제프는 슈퍼마켓에서 일하며 저는 간호사이므로 둘 다 교대 근무를 합니다. 저도 이사하자마자 밤에도 일합니다. 시어머니가 담요를 벗기고 뺨을 때리며 말하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남이 집안일 끝냈는데 이상하다. 왜 이 집에 건전한 어른 셋이 있는데 남편이 집에 왔는데 야 올리브 너 집에 있다고 들었는데 엄마랑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점심을 준비하지 않았어. 왜 내가 집안일과 일을 다 해야 해? 피곤해서 내가 없을 때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똑같이 하라고 제프는 나를 꾸짖었고 그의 부모님과 형수는 뒤에서 희죽희죽 웃는 것을 지켜보며 당신의 일에 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밤까지 일하느라. 누나한테 급한 일이 있다고 전화해서 귀를 뺐다. 내가 점심을 안 만들어 먹었다고 해서 바보야? 실수로 내 생각을 말했어. 불에 연료를 추가하고 제프에게 더 혼났어. 결혼은 언제나 이렇게 힘들다. 아내 편시댁에서 한시도 편히 쉬지 못해서 피곤하거나 쉬는 날이면 핑계를 대며 부모님 댁에 가기도 했고 어머니는 말 한마디 없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지만 이혼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말하지 말고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자는 얘기가 나오더니 내년에 이사하자고 합니다. 현재 어머니가 살고 있는 임대주택의 누수가 상당히 심해 집주인이 대대적인 수리를 하기보다는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맞네요. 당장은 아니지만 보호소 고양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애완동물 친화적인 아파트여야 합니다. 어머니는 임대주택이었지만 거의 50년이 되었고 집주인이었는데 길 잃은 고양이를 일시적으로 돌보기 위해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해했으니까 가능했지. 그럼 나도 보도록 도와줄게. 쉬는 날에 시간을 보낼 좋은 이유를 찾아서 엄마에게도 좋고 내가 직접 부동산 보는 것도 좋아해. 일석이조 이상이었지. 여러 부동산 중개인을 방문하면서 3명을 죽이는 것처럼 단독주택은 꿈속의 꿈. 어머니는 이혼하면 문제가 해결될 테니 기다리라고 중얼거렸죠. 집은 평생 구입하는 거고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과 살고 싶어요. 고양이기 공사는 우연히 발견한 건설회사였는데 간판에는 고양이 사진이 있었고 입구 앞에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매장에 들어가게 된 점원이 있었습니다. 매우 친절한 여성 시오라는 야외 케이지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열성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햇빛을 쬐고 싶어하는 고양이를 위한 일광욕실과 고양이가 안전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큰 케이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입구에서 우리는 열심히 듣고 가게를 나갈 때 브로셔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나는 이혼하고 엄마와 함께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엄마는 놀랐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프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시누이가 바뀌어서 괴롭힘이 더 심해질 것 같아 그냥 따라갈 생각은 없다. 집에 오니 벌써 저녁이었다. 서둘러 저녁을 준비했다. 팸플릿을 에코백에 넣었다. 소파 나중에 보세요. 아침에 널었던 빨래도 그대로 있었고 시댁 형수들이 점심으로 먹던 시리얼과 숟가락도 식탁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아내인데 배고파서 미안하지만 형수도 버틸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웃기지 않느냐고. 형수는 화를 내면서도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곧 남이 된다. 그나저나 남편이 늦게 집에 오자 소리쳤어. 야, 이번 달 생활비 공동계좌에 $700밖에 없어. 미안, 사무실 문제가 있어서 월급이 늦어졌어. 거짓말했어. 알았어. 월급 받는 대로 꼭 입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저번 달에 같이 이사했을 때 우리는 이혼할 거예요. 생활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어요. 제프는 제가 월급 $2,500에 거의 전부를 넣고 $700는 공동계좌에 넣어두겠다고 주장했고 나머지는 용돈이 될 거라고 말했지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균등한 금액을 요구했고 꽤나 사기로 지난 2개월 동안 $700만 넣었고 그 후로 별 변화 없이 나날이 계속되었다. 이혼 준비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이혼 준비를 하는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부모님 집 정리하고 짐 정리하고 일하느라 바빠서 제프는 쉬는 날이 한 번도 없었는데 최근에 그는 부모님과 때로는 시누이와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제프가 내가 샀다고 하더군요. 새로 지은 2가구 주택 다음 주 월요일에 함께 대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혼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그는 나에게 이혼 서류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집이 무엇인지 집에 가져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주택 안내 책자가 없었나요? 글쎄요, 저는 다른 대형 제조업체에 갔지만 귀하의 희망에 따라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저축한 금액이 모두 필요할 것입니다. 함께 부동산 중개인을 여행할 때 실제로 그에게 내 주택 저축펀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이혼 서류 제발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 정신이 멍해지긴 했지만 사실은 기회였다. 이혼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증일란의 시댁 식구들까지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서 웃음이 터질 뻔했다. 제프는 내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걸 몰랐고
내가 가장 이혼하기 싫은 일로 위협하며 순종하게 하려고 했다. 얼마나 순진했는지 예전에는 이혼도 싫었는데 이제는 빨리 이혼하고 싶다. 빨리 이혼 서류에 서명해서 다음날 아침에 제출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안 왔어요? 너 집에 와. 난 이혼 서류 줬으니까 그냥 이혼했어. 태연하게 대답했어. 나 건들지 마. 내가 집을 지었어. 넌 날 욕하지 않고 집을 지었지. 넌 내가 반대하면 이혼하겠다고 했으니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부모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차분했다. 올리브 제프가 농담을 했나봐요. 진짜 이혼 서류 가지고 농담하는 건 취향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격이 전혀 안 맞아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게 숫자예요. 이혼 이유 중 하나. 형수님도 생활비 내실 분, 주택담보대출 갚아주실 분 없으면 곤란하다고 소리 지르셨어요. 잘 대답해 주셨네요. 제가 지금 낯선 사람이라는 걸 가족들이 알 수 있도록요. 왜 제가 필요합니까? 애초에 건강한 시누이를 챙기려고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노려보시더군요. 그렇게 냉정한 여자인 줄은 몰랐어요. 제프가 그게 가치관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의 완벽한 이혼 이유.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눌렸던 또 하나의 완벽한 성격 차이나 가치관 차이만으로는 이혼이 쉽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프의 경우 직업과 수입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평소 행동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인 괴롭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생활비 전액을 지불하게 하려 했고 마지막 지푸라기는 내 동의 없이 2가구 주택을 구입하고 작성한 이혼 신청서를 가지고 나를 협박했다. 이혼 사유가 분명했다.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혼은 안 받아들인다고 해도 네가 쓴 거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증인이잖아. 휴대폰 화면 보여줘서 사진 찍어서 다행이었어. 사무실에 제출하기 전에 엄마가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오셨어요.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다 녹음 중이에요. 공개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화를 냈어요.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시아버지는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는 거 귀찮다고 너무 강렬해서 당황하셨어. 우리 홍보 이미지에 좋지 않아. 그만둬. 시아버지는 말 안 하시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거 같아. 이럴 때 나는 이상한 방법으로 제프의 허영심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제프와 다른 사람들은 불명예를 안고 물러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출금을 갚을 수 없고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본 계약 이후였다면 취소에 대한 위약금이 있을 것이고 제프의 수입만으로는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직후에는 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공개 이미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이혼 재판에서 얻은 보상금은 문제없이 이체되었고 몇 달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엄마와 내가 꿈꾸는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고양이 귀공사로 새로 지은 단독주택이 구조된 고양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완벽했습니다. 엄마의 활동을 알고 있는 건설회사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에게 딱 맞는 집을 지었습니다. 엄마와 나는 신이 나서 급히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이 집을 지을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고양이들이 햇빛을 쬐고 만족스럽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제 끝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저는 전혜서입니다. 26세입니다. 스티브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스티브는 정부에서 일하고 있으며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재정적으로 그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빚은 학자금, 대출과 자동차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대출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이를 원했지만 학자금 대출이 곧 갚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집 전화가 울렸을 때 스티브는 마치 어머니인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대편의 시어머니는 그 당시 집안일을 하고 있어서 대화를 다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대화에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았고 약 30분 후에 스티브는 무슨 일인지 나와 상의하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틀렸어요. 스텔라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다고 했어요. 스텔라는 제 처제예요. 우리는 꽤 잘 지내요. 가끔씩 이메일을 주고받았어요. 그 사람의 남자친구에 대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훈훈했어요. 드디어 언제인가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스티브는 결혼식에 대해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스텔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엄마가 결혼식 비용을 보태려고 우리에게 $10,000를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왜 그걸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녀는 스텔라의 약혼자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모든 비용을 지불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에 대해 별로 기뻐하지 않았고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들이 처리하려고 할 때 왜 그녀가 우리에게서 돈을 빌리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결혼식 비용으로 그들로부터 $7,000를 받았지만 술에 취한 스티브 아빠의 친척이 결혼식 피로연에서 혼란을 일으킨 후 그것을 갚으려고 했으나 망가진 사건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논의하지 않고 돈을 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결혼식을 회상하면서 나는 내 시어머니, 특히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돈을 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던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했던 기억이 난다. 스티브는 우리가 $10,000 이상 저축한 돈이 있다고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고정예금이고 보증금을 갚는 것보다 빌리는 것이 더 싸다. 우리 둘 다 같은 관점이다. 시어머니는 스티브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결혼 선물을 받는 대로 우리에게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나는 그냥 하지 않는다. 특히 이런 이유로 빚을 지는 것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자랑을 돕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게다가 그 돈이 현금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스티브의 아버지는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어머니는 일인지 직업은 잘 모르겠음. 형수는 방문할 때마다 정규직으로 일한다. 시어머니는 해외여행 자랑한다. 디자이너, 의상과 샤넬, 루이비통 같은 명품 브랜드. 게다가 스티브는 당신이 죽으면 시어머니가 이 대출금을 스텔라에게 비밀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소한 아버지와 스텔라에게 투명하게 말해주세요. 저는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비밀이든 잘 보이려는 엄마의 마음은 이해해요. 그냥 조용히 지내자. 알겠습니다. 자네사 당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 너무 조심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돈이 꽤 많이 남아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남편의 경솔한 말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스텔라가 싫은 건 아니다. 스텔라는 정말 착한 여자다. 술 취한 삼촌이 일을 했을 때 우리 편에 서기까지 했다. 결혼식 장면 저번에 만났을 때 정기 결혼 선물로 주기로 했었는데 피로연 비용을 모아 신혼여행도 갈 수 있다고 기뻐했다. 스텔라와 그건 나랑 맞지 않아. 남편이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기술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남편이 생각하는 며칠 동안 계속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나는 어머니가 돈 빌리는 것에 대한 법률의 무심한 태도, 우리의 대화는 결코 잘 끝나지 않고 논쟁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우리의 견해가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남편에 대해 정말 짜증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남편이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그의 아버지와 여동생에게 있지만 그는 그의 어머니가 우리 시간 동안 우리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비밀로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식을 위해 짧은 기간 동안 대출하는 것이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비용을 나눠서 저축하고 우리가 받은 현금 선물은 그의 부모가 그의 몫을 충당하고 나중에 그의 측에서 받은 현금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차이는 약 $7,000였습니다. 인색한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스티브가 어떻게 했는지 걱정되는 점은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거나 단순히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침묵했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최근에 어머니로부터 계속 전화와 이메일을 받았고 그녀의 전화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돈에 대해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것에 지쳤고 그는 이런 모습을 볼수록 눈살을 찌푸리며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데 $10,000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쉬는 날 부모님을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가 거절할 것이라고 의심했기 때문에 빌려주려면 반드시 그녀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날 늦게 지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의 생각에 그의 아버지도 함께 있었다고 그들은 부모로서 결혼식에 기여해야 할 의무감을 느끼지만 실제로는 돈이 없어서 딸에게 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에게서 빌리는 것을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봅니다. 그들은 이것에 집착하여 딸의 약혼자가 자신의 평판을 훼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제 처제가 일찍 저에게 돈을 모았다고 말했지만 행사장 장식 비용과 제작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시어머니에게 결혼 선물금으로 갚겠다고 하고 대출을 요청하는 중 스텔라가 시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할 것이라고 상상한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들이 부족한 금액은 정확히 그들이 우리에게서 빌릴 생각이었던 금액인 $10,000 정도입니다.
또한 약간의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괜찮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 상황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 내가 제대로 말하면 얼마나 번거로운지 알잖아. 왜 우리가 쉬는 날에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지 그게 뭐야? 부모님이라고 해야 되나, 혈연관계도 아닌데 내가 끌려가는 거야. 엉뚱하게 굴지 마. 진짜 냉정할 수 있어. 우리 엄마한테 욕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야. 그녀 자신의 여가 스텔라를 위해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스텔라를 위해서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스텔라의 미래를 미리 생각하고 저축하고 스티브는 최대 금액을 빌렸어야 하지 않습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유는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갚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티브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여행을 몇 번 건너뛴다면 대부분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들고 다니는 가방의 대출금이 $3,000쯤 되는 게 쉽진 않죠.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말을 듣는 것도 싫고 억눌린 답답함이 터져 남편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격렬하게 소리쳤는데 지금은 화가 날까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다. 살짝 보니 그 가방이 $3,000예요. 정말 시어머니 가방 가격을 인터넷에서 찾은 시어머니 가방 가격을 조용히 보여줬어요. 잘 모르겠어요. 시어머니 가방은 진품인데 남편은 명품이나 위조품에 대해 잘 몰라서 조용히 지냈고 시어머니는 혹시 몰라서 돈을 지불했을지도 모르는 가품이라도 항상 자랑스럽게 보여주십니다. 시어머니와 나머지 사람들은 돈을 아낌없이 쓰고 있지만 $10,000를 아끼지 못한다면 은퇴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제 여동생의 결혼식이고 저도 최대한 돕고 싶기 때문에 제 감정이 찢어졌습니다. 가능한 한 그런데 엄마, 아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순간 남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는 내 편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휴대폰을 빌려 시어머니에게 이메일을 보내 상황을 요약했습니다. 내용: 소비자 금융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싫다면 아들에게 빚을 지게 해도 괜찮은 이유는 돈을 주지 않는다고. 냉정하게 부모님에게 전화했지만 아들에게 빚을 지고 돈을 친절하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나이에 $10,000가 없다는 걸 생각해봐. 상호부조 제도를 이용하면 좋은 점은 알지만 형수 약혼자가 공무원이니까 그 사람이 그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시댁의 약혼자와 그들의 부모는 상황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의 반응에 따라 결혼 선물 돈을 어떻게 회수할 계획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과의 관계를 재고할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우려사항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아주 냉소적인 말투, 대학 시절 법학석사 학위를 따서 일상생활에 별 쓸모가 없을 것 같지만 이럴 땐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초안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남편의 승인을 받아 보냈어요. 1시간쯤 뒤에 답장이 왔어요. 감히 시댁 식구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스티브가 돈을 빌리는 거지 방해할 곳이 아니라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내로서 당신의 역할에 대해 반성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거만한 말투가 나를 화나게 했지만 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없었습니다. 답답해서 우리가 당신을 법적으로 입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재빨리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설사 당신이 그랬더라도 나는 여전히 남편에게 무엇을 알고 싶은지 묻고 재정을 공유함으로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발언권이 있다고 믿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최종 결정은 남편에게 맡길 것입니다. 아이 낳느라 애쓰지 않고 우리 둘 다 일하면서 자동차 대출과 아드님 학자금 대출 상환을 병행하고 있어서 지금은 경제적 안정이 쉽지 않아 계획을 세웠으니 간섭하지 마세요. 결혼한 기억도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 손주를 낳기 위해 나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충동적인 이메일을 조금 후회했지만 남편은 그녀가 무슨 말이라도 하면 안심했습니다. 다음 이메일에서 나는 당신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이 정말로 한심한 사람이라고 읽었습니다. 당신의 가식적인 행동으로 나를 몰아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스티브가 처음 당신을 집에 데려온 날로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온 힘을 다해 결혼을 반대할 것입니다. 내가 후회하는 것은 당신이 궁지에 몰리면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더 빨리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답이라도 더 많은 엉뚱한 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도움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상 발언 나는 응답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아버지는 법은 분명히 내 이메일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내 남편에게 그 오만한 무식한 어린 소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우리 딸도 아니고 우리는 그녀의 부모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예의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흥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말이 안 되지 않니? 엄마의 관점이 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니? 아빠, 난 내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엄마가 모든 사치품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있고 있는 곳을 살펴보자. 스텔라의 결혼 비용은 너희 둘이 아닌가? 미래 계획을 좀 더 철저하게 논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재정적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당신을 오늘의 당신으로 키웠는지 기억하지 못합니까? 저와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단지 말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생각해야 할 각자의 삶이 있고 당신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우리가 항상 옆에 있어 도움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는 전화를 끊으셔서 한동안 방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에 당신을 끌어들인 게 안타깝네요. 부모님을 그렇게 반항하게 하려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평생 눈치채지 못한 일도 있다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자랐어요. 이제야 알았어. 널 이런 난장판에 끌어들여. 미안해. 괜찮아. 너만 괜찮다면 더 이상 말다툼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어. 결혼식이 점점 다가오고 아무것도 모르는 형수를 생각하면서 아마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라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만나기 위해 연락을 했더니 그녀는 이 일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상황이 이런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엄마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돈 관리에 좀 소홀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도 하셔서 돈 관리만 하신 것 같아요. 특히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이 얘기를 꺼내서 미안하지만 필요하시면 빌려드리겠습니다. 돈은 그냥 우리한테 직접 알려줘. 안 돼. 그건 너무해. 내 남편은 우리가 사용하는 차에 대한 대출도 죽음을 싫어해. 우리가 혼자 감당할 돈이라면 전액 갚고 싶었어. 너와 스티브한테 빌릴 필요 없어. 최근에 결혼식 준비에 관해 의견 차이가 있었고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예산은 부족하지만 필요한 경우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스스로 물건을 만드는 것이더라도 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영 표시나 스티브와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그녀에게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물어볼 수 있고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하기 전에는 그것에 대해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어머니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연락했는데 형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동생이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친척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늘 궁금했는데 눈살을 찌푸리게 될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형수를 만나고 싶지만 사과하고 갈 수가 없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7,000를 돌려준 후 몇 달 후에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직 연애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결혼식 비용. 직장을 자주 옮기는 남편이 부모님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배정되어 더 이상 교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 날 형수와 남편이 우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와 대면해서 오지 말라고 시인했다고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그때까지 퓨리어스는 시댁 식구들에 대한 경멸이 심했던 것 같다. 그들은 항상 부부가 함께 살기를 바랐다. 결국 그들에게는 슬픈 결과이지만 돌이켜보면 스스로 자초한 것이 아마도 무모하게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쓴 이유일 것이다. 브랜드 아이템도 있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면서 아들과 함께 살면 지원이 될 거라 생각하고 혹시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결혼식 비용으로 우리에게 돈을 빌리고 약혼자에게 남편이 언젠가는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의논 중이었는데 형수가 저를 스텔라라고 불렀어요.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냐 전했어. 오랜만 이군요. 형한테서 당신의 이사 소식을 들었어요. 축하할 만한 것을 좀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현재 주소는 아직 괜찮네요. 에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감사합니다. 우리는 몇 주 후에 이사할 예정이므로 이 주소는 괜찮습니다. 나중에 새 주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 축복이 올지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엄마는 나에게 몇 가지 팁을 공유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마침내 아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꼭 연락해 주세요. 제가 돌볼게요. 형제자매가 없으니 정말 다정한 여동생이 있어요. 법률 덕분에 배를 만지는 길에 가족이 한 명 더 생겨서 정말 축복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이혼해야지. 응, 내 앞에서 웃고 있는 이 남자 진짜 내 남편인가? 그 사람은 회사를 적대적으로 인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데 지금은 화가 나서 시야가 흐려지는데도 쿨하게 대답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 후회하다 의심스럽다. 남편이 계속해서 나를 조롱했다. 그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주먹을 꽉 쥐었다. 내 이름은 레일라 29세 주부다. 1년 전 회사에 다녔지만 2년 전 나는 회사 CEO의 아들이자 부서장인 케이던과 결혼했지만 케이던은 나를 공격적으로 쫓아다녔지만 우리는 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믿는다. 케이언은 나에게 친절하고 우리 관계는 강하다. 우리 관계의 주요 요인은 잭선이었다. 나의 아버지, 시어머니와 은인으로 생각되는 분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A 회사 대표이신 잭슨님은 제가 카덴 시절 회사원이었을 때도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나는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시는 지금도 기뻐요. 그는 나를 자신의 딸처럼 대해줍니다. 저는 잭선을 존경합니다. 우리 가족과 그 사람은 훌륭하게 잘 지내고 있고 저는 행복한 환경에 있는 것 같아요. 레일러 저는 나갈 예정입니다. 늦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잘 지내요. 요즘 카드는 일 때문에 늦게 집에 들어오고 있어요. 집에 있어도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고 아내로서 출장도 자주 다니거든요. 그럼 진심으로 응원해야 할 것 같아요. 잭슨이 매우 괴로운 표정으로 우리 집에 왔던 날. 그가 우리에게 회사의 새로운 벤처 사업이 실패하여 300만 달러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방금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카덴은 분명히 정신이 나갔고 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카덴은 앞으로 잭슨 회사를 인수하게 될 텐데 회사의 위기가 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직원이나 두 분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은행과 고객들에게 다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잭슨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잭슨 힘들지만 몸조심해라. 잭슨이 아무리 노력해도 300만 달러 모으기가 불가능했던 시대에 잭슨이 자금 확보에 노력한 이후 한동안 소집할 수 있었던 전부였다. 잭슨이 다시 우리 집에 왔다. 이 요금 회사의 낙담한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직원 케이던을 마주할 수 없고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잭슨이 떠난 후 케이던이 말을 하더군요. 정말 약한 노인네였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케이던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잭슨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믿었어요. 케이던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레일러 앉으세요. 그가 식탁을 가리켰다는 제안이 있어요. 나는 케이던 이쪽에 어리둥절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케이던 무슨 일인지 무슨 제안인지 들어보세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케이던은 분명히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30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데 돈을 모으지 못해서 A 회사가 부도 직전이니까 내가 빚을 청산하고 그 빚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는 핑계로 내가 대신할게. A 회사의 CEO 카덴의 대담한 계획에 놀랐다. 잭슨을 타도하려는 카덴의 CEO가 되자 지금 카덴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카덴 나쁜 계획은 아니지. 아빠가 관리하지 못한다면 나 너도 CEO의 아내가 되고 싶을 거야. 안 그래? 난 따라잡을 수 없고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니? 우리는 그런 돈이 없어 당신 가족이 소유한 콘도와 아파트를 내 이름으로 양도하고 담보로 사용할 것입니다. 내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케이던이 콘도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케이던의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원래는 우리 가족의 것이었습니다. 결혼 선물이었고 자금도 제공했지만 일단 결혼하면 별간의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의지할 생각도 없었는데 우리 가족의 재산을 담보로 회사를 인수하려는데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내고 싶나요? 거리에서 당신이 CEO가 되도록 내 가족의 자산을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그것이 회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케이던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는 전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케이던의 갑작스런 변화에 불안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배려하고 배려해주던 사람 밤을 새지 않고 아침을 맞이했어요. 카덴은 그날 출장을 갔어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내고 나서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카덴은 왜 이렇게 변했어요? 갑자기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다니던 회사로 향했고 대표님의 며느리이자 부서장 부인으로서 회사 행사에도 자주 방문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레일라 솔직히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니카가 뭔가 불편해 보인다고 하더군요. 모니카에게 잠깐 얘기 좀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잠깐 시간 좀 있어. 응, 나도 얘기하고 싶었어. 오늘 일찍 퇴근한다. 얘기하자. 근처 카페에서 얘기한 지 꽤 됐는데 이렇게 얘기한 지 꽤 돼서 모니카는 멀게만 느껴져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모니카 회사 상황과 카덴의 행동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요? 정말 멍해요. 제 얘기를 듣고 모니카에게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모니카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해서 카덴 부서장이 너한테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나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고 그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먼저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가 CEO를 존중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를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잭슨은 항상 그의 직원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처럼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사 A의 직원들이 그를 돕습니다.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진짜 문제는 남편입니다. 케이던 마니커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했습니다. 회사에서 케이던은 어떨지 소문이 나자 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유쾌한 상사에서 점점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부하 직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회사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것이 믿을 수 없고 그가 차기 CEO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누구도 그에게 도전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그가 인수하면 떠나는 것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황폐한 회사였고 항상 강한 유대감으로 우호적인 곳이었습니다. 커뮤니티 나는 그곳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 케이던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레일러 나는 이 시점에서 마니커에게 촉구했습니다. 다음에 들은 내용은 모두 말해주세요. 그 후 며칠이 지나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케이던은 여행에서 돌아왔고 대화를 위해 다시 한번 저를 불렀습니다. 레일라, 당신 가족이 소유한 재산 이전에 제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제가 우리 가족의 자산을 몇 번이나 올려두기를 원합니까? 꼭 말해야 하나? 내가 CEO가 되었을 때 필요하니까 오만하게 웃으면서 계속했으니까 그냥 너희 가족 아파트를 담보로 둬알았어. 그게 유일한 유용한 일이니까 할 수 없다면 이혼이야. H 그 다음엔 꽝을 쳤어. 이혼 신청서를 작성하고 테이블 위에서 웃는 그를 바라보며 이 사람이 과연 내가 결혼한 그 사람이 회사에 대한 계획을 보고 그 착한 사람인가 싶었다. 가족의 부를 향한 욕심 그리고 지금은 분노가 치솟아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자고 테이블에서 이혼 서류를 모아 방에 틀어박혀 짐을 싸서 그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갔고 며칠이 지났고 그 사람의 전화를 무시하고 2주 후 예전 집을 방문했을 때 이삿짐을 꺼내는 이삿짐을 지켜보는 걸 봤다. 카덴 날 알아보고 내 팔을 잡았어. 레일라 너 어디 있었니? 말 한마디 없이 놔줘. 무슨 일이야? 아 내가 이 집을 담보로 잡았어. 내가 아파트 문제로 이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 집, 우리 부모님 집에 담보로 뒀거든. 케이던을 보는 대가를 지불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그는 이것으로 불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00만 달러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당신 가족이 아파트가 있으면 이것으로 회사의 죽음을 덮고 CEO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CEO의 부인이 될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의 말을 중간에 방해하긴 했지만 우리는 한동안 낡은 아파트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이혼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날 케이던이 깜짝 놀랐다는 것은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재산을 내놓지 않아서 이혼하려고 했어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혼 신청을 했어요. 내 이혼 신청서 부분을 작성해서 대화 직후에 제출했어요. 카덴 얼굴이 빨개져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말해주세요.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만 일한 적이 있습니다. 케이던이 격노했고 차분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었습니다. 우리 회사 K연이 무슨 뜻인가요? 잭슨 아빠였습니다. 릴러에게서 물러나세요. 우리는 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잭슨 카덴과 나 사이의 3자 대화가 시작됐다. 무슨 일인지 아빠가 왜 여기 계시니? 카덴은 간단하다고 외쳤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케이든 잭슨의 목소리는 스턴이었다. 일릴라와 직원들에게서는 다 들었고 무슨 뜻인지 다 들었다.
당신이 어떻게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일릴라에게 그녀 가족의 자산을 이용하기 위해 이혼하겠다고 위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차기 CEO가 되었다고 자랑하면서 회사에서 당신의 체중을 어떻게 쏟았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카덴은 충격에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반항적으로 반박했고, 당신은 얼마를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잭슨이 소리쳤다. 분노한 카덴이 나를 잡으려고 했지만 잭슨이 조용히 개입했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수많은 사진을 펼쳤습니다. 이게 뭐죠? 사진을 보니 카덴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붉게 변했고 사진은 카덴의 불륜의 증거였습니다. 카덴, 당신은 회사의 젊은 여성과 바람을 피웠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당신은 집에 늦게 온 것입니다. 내가 개인을 고용할 때 카덴이 말을 더듬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관님 출장에 데리고 왔다는 증거도 충분하고요. 데이트도 했고 여행도 같이 했고 제가 없는 동안에도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데려온 것 같은데요.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잭슨이 케이던에서 차이라고 오해한 것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주인은 일단 당신의 현재 아내가 회사의 빚을 갚으면 그녀가 CEO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케이던의 영혼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내 것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의 자산을 당신의 욕망에 맡기고 심지어 나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불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게다가 잭슨은 회사에서 당신의 태도와 당신이 부적절했다는 사실을 계속 고려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당신을 회사에 계속 둘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해고됩니다. 아빠 레일라, 이것은 사실일 수 없습니다. 잠깐만 회사를 인수할 계획을 세웠던 케이던은 이제 해고와 이혼을 모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껍질에 앉아 있었습니다. 잭슨과 나는 조용히 현장을 떠났다. 결국 카덴은 직위도 권력도 없이 공식적으로 해고됐다. 여주인은 빨리 그를 떠났다. 그에게서 오해인 듯 간절한 메시지를 받았다. 나를 믿어주세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지만 나는 모두 무시했다. 그리고 우리는 3년 후 성공적으로 이혼했습니다. 케이던은 이제 실직하고 이혼으로 인한 막대한 합의금으로 자금이 고갈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잭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3년 동안 회사를 회생시켰고 내가 제공한 담보로 담보된 대출금을 상환했고 부모님의 재산을 무사히 돌려받았습니다. 회사는 이제 잭슨의 강력한 추천으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나는 회사의 직원으로 다시 합류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마니커 및 다른 친절한 동료들과 매일 긍정적으로 일합니다. 잭슨은 이전 결혼 경험 이후에 잠재적인 결혼 구혼자를 불러옵니다. 특별히 흥분되지는 않았지만 잭슨은 종종 당신이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레일러, 당신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 생각이 맞을 것입니다. 최근에 중매 데이트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약간의 흥분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내 여동생의 엄격함이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엘러노어로 남겨주세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레일러라는 딸이 있습니다. 딸이 태어나자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전업주부로서 레일러가 매일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제겐 너무 큰 기쁨이지만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날 괴롭혀. 실수. 슬라이드 에모, 밀가루 말고 판코 식료품 좀 사달라고 부탁해도 될까요? 엄마, 무슨 말이에요? 밀가루가 아닌 게 확실해요. 핑코라고 확신해요.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번거로울 테니 지금 저희가 방문할 때 확인해 주세요. 시댁에서는 이것이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하는 방식이고 그녀는 다른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합니다. 간식을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초콜릿과 딸기 중 어느 것을 선호합니까? 저는 둘 다 좋아함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모닉는 왜 할 수 있습니까? 내 질문에 대답 안 해? 내가 묻는 걸 이해 못하겠니? 그렇다면 미안해, 초콜릿 먹을게. 다음번에는 명확하게 대답해줘. 모호한 사람은 싫지만 사실 그 사람은 엄격하지 않아. 모두와 모니크는 여성에게 특히 가혹한 반면 그녀는 항상 그녀의 형제에게 관대합니다.
주디 소녀는 항상 마머즈 보이즈가 될 것입니다. 모닉의 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주더스와 결혼한 이후로 그녀가 싫어했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하면 욕하는 사소한 이유,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불친절하고 무례하다며 짜증난다고 해서 피하고 있는데 그게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제 모니크의 엄격함이 내 딸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일러. 모닉은 막 1학년이 된 리에게 매우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그 또래의 아이들은 종종 단어를 명확하게 발음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시스처럼 들리거나 아기가 페비처럼 들리지만 모닉은 명확하게 말하는 것에도 화를 냅니다. 귀엽게 행동하려고 합니까? 나한테 일하지 마. 레일라가 식사 중에 실수로 음식을 떨어뜨렸다면 방울토마토처럼 작고 미끄러운 음식이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느냐고, 아이들은 식탁에 앉으면 안 되는 것처럼 왜 먹지 않느냐고, 바닥에 누워서 레일러가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를 보면서 목소리를 조금 높이면 화를 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이 때문에 레일러 도 모닉 주변에서 불편한 것 같습니다. 리는 앤티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리의 감정을 고려하고 매너키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지만 모닉은 초대받지도 않고 더 나쁘게도 주디가 우리 집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디의 오빠는 그녀를 막지 않을 것입니다. 내 여동생은 이제 그녀가 엄격하지만 그녀는 리를 정말로 걱정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어른이 되면 엄격한 선생님을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모니크는 너무 엄격해서 일럴러에게는 나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안타깝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라일러에게 너무 관대하다면 아마도 더 엄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일러는 착한 아이로 행동이 좋습니다. 만약 제 여동생이 그녀에게 화를 낸다면 그녀는 정말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 여동생은 경험이 풍부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모닉은 초등학교 교사로 오랜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더스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녀에게 질문하지는 않겠지만 내 생각엔 모닉과 레일러가 다니는 같은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학교에서는 가족 구성원을 담임교사로 지정하지 않으므로 현재 모닉은 리의 담임교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1학년 수업이므로 리와 교류할 이유가 없어야 하지만 모닉은 학교에서도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레일러가 집에서 하듯이 그녀를 꾸짖는 것을 보면 그녀는 복도 끝에서 와서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어제 사소한 일로 복도에서 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모가 오더니 복도에 나란히 서지 말라고 하니까 짜증나는데 남 생각도 안 하고 달리지도 않고 조용히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이 있었어요. 시끄럽게 떠들기. 모니크는 항상 레일라를 이렇게 지목한다. 그래서 레아는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그녀를 피하는 것 같다. 나는 레일라를 좋아하지만 그 무서운 선생님이 오셔서 같이 있고 싶지 않다. 학교에서 이 말을 들으니 이 시점에서 레일러는 더욱 슬프게 됩니다.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엄마로서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아니케이가 주더스의 초대를 받아왔을 때 리의 가장 큰 후원자입니다. 라일러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쁜 매너를 가지고 있다면 어쩔 수 없나요?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교사의 일이고 당신은 너무 과잉보호하는 엘러노어지만 리는 다른 아이들도 소음을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 사람은 안 그랬나요? 기억은 안 나지만 가족들에게는 엄격해야 해. 갈 길은 알잖아. 유다 씨는 이 일에 접근하지 마세요. 모니크는 이게 직권남용이 아닌가요? 레아가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입니다. 제가 맞았어요. 예상대로 옳았으면 모닉는 들을 의향이 없습니다. 그녀는 라일러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헤이 레일러, 엄마에게 말다툼을 하였습니까? 말꼬리는 친구를 잃게 될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마지막 지푸라기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필요 없어. 내 말대로 이혼하자. 유다는 나를 비웃듯이 웃더니 도발적으로 말했다. 정말 재미있다. 당신은 전업주부인데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거 알아? 렐라의 장난감. 계산대에 있는 돈으로는 살 수 없잖아. 고기나 야채도 살 수 없어. 나를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이혼하고 싶으면 내가 내 남편이야. 서류 가져오세요. 당장 서명할게요. 주디스, 아마 내가 이혼은 못할 것 같다고 잘난 표정으로 말했지만 내가 변덕스럽게 이혼 얘기를 꺼낸
건 아니었어.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어. 알았어. 여기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줄래? 바로 이혼했지. 그래 서둘러. 뭐 잠깐, 이거 농담이잖아. 왜 이걸 가지고 있니?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했어. 내가 레아를 모니크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지 보고 싶었지만 레아는 그렇지 않아. 그런 아버지는 필요 없어. 이혼하자. 뭐 잠깐만, 난 이혼하고 싶지 않아. 아이들은 아버지가 필요해. 진정해. 엘라노르. 재정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가요? 당신은 집에 있어요. 엄마. 모니크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난 못해. 레아는 내 무릎이고 난 우리 학교의 귀중한 학생을 고통스럽게 만들 계획입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자는 가장입니다. 가장은 모니크가 그녀의 구식 가치관을 강요하고 뒤는 단지 만족스럽게 듣는 것을 존중해야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을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이 말은 여러분이 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땅도 있고 대부분의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은 수입에서 나온다. 이건 사실이다. 지금은 전업주부지만 출산 전에는 외과 의사였다. 꽤 큰 병원에서 일했고 수술도 하고 야간 근무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 집을 현금으로 샀다. 반면에 모니크에게 항상 버릇없는 유다는 성격이 경솔하고 가끔씩만 성인이 되어 직장을 그만두고 보통 집에서 게임을 하며 하루 종일 놀고 있을 뿐이고 생활비에도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청구서 때문에 우리는 저축한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가 직장에 복귀하면 우리는 다시 저축을 시작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주더스의 평온한 생활 방식에 매력을 느꼈지만 최근에는 결혼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우리 딸 일럴러가 주디스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혼을 피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지만 그러면 당신은 라일러 대신 모닉을 선택하고 나는 당신보다 리가 나에게 더 중요하다면 주더스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나가세요. 엘러노어. 침착하게 얘기해보자. 자기 생각도 못하고 에모니까 말한 대로만 하는 당신과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침착하게 이야기해보세요. 당신이 서류에 서명하겠다고 했죠. 거짓말 안 했죠? 나에게 나는 모니크를 선생님으로 삼을 것이다. 거짓말은 성인과 남성에게도 좋지 않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그렇지. 그래. 하지만 제우스는 유다와 모니크 둘 다 이혼에 대해 주저했지만 몇 시간의 저항 후에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드디어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스탬프를 찍었어요. 이제부터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자. 레일라. 지금은 짧은 주립 아파트로 이사할 거예요. 변호사 연락처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혼 서류를 챙겨 필수품을 챙기고 레일라와 함께 집을 나왔어요. 나는 레일러가 더 저항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주더스를 떠나는 것에 대한 슬픔보다 아니케이와 떨어져 있는 것이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얼굴에 큰 미소를 지으며 나를 따라왔습니다. 그 후 우리는 몇 달 만에 단기 체류 아파트에서 나와 부모님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나는 주더스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못했지만 그는 우리 자산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로부터 메시지를 받지만 리의 방문이 아니었다면 모두 무시했습니다. 나는 그가 부모님 근처로 이사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아일러를 키울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운 좋게도 근처의 큰 병원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야간 근무를 도와주셨습니다. 유일한 후회는 아일러를 새 학교로 전학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예전 학교에 이제 막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리는 새 학교에 빨리 적응했습니다. 옛 친구들이 보고 싶지만 이 학교에 이모가 없어서 기쁘네요. 새 친구도 사귀었고 정말 재미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매일 학교에 다니며 행복해 보입니다. 그녀는 이미 꽤 많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일러가 모닉처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녀를 내가 다니던 학교에 보고했습니다. 그녀가 집에서 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리가 학교에 대해 나에게 말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닉는 이미 문제가 있는 교사였으며 종종 그녀의 담임 수업에서도 편애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녀에 대해 매주 불평이 있었습니다. 내 딸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같은 반 남학생들에게만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그 애가 남학생들 숙제 잊어버렸는데 왜 복도로 보내요?
당신이 방금 그건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맞죠? 당신이 남학생들하고 점심 젤리만 더 나눠 먹는 게 사실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정당화한다고 들었습니다. 남학생이 더 크다고 하는데 상급 초등학교는 여학생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것은 분명한 편파이다. 그녀는 처음부터 여학생의 부모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은 교사였다. 남자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지나치게 응석바지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으로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처리해 주실 수 없습니까? 우리 아이가 여자아이들에게만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좋지 않으니 제발 바꿔주세요. 담임 선생님은 이런 선생님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6학년 담임 선생님이 때가 되면 전근을 하게 될 거라고 들었어요. 물론 유다도 우리 생활이 힘들 것 같아요. 다시 이혼했고 수입도 없습니다. 예정된 방문 중에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일하다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시일이지만 레아를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어. 엄마 일요일처럼 되고 싶어. 훌륭한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으니까 엄마 언젠가 같이 일하자. 지금 당장은 함께 있는 게 행복이야. 이렇게 훈훈한 말을 해주는 레아. 앞으로는 이 행복한 날들을 지키기 위해 뭐든지 할게요.